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세계 철도 강국들이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두고 집결했습니다. 총 연장 1000km, 중앙아시아 심장을 가로지르는 국가 인프라의 핵심이었습니다. 기술과 자존심이 충돌한 명실상부한 철도의 전장이었죠. 대한민국의 KTX는 형식적인 참가자로만 여겨졌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신뢰도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결정적 착오였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것은 단순한 열차가 아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결국 KTX를 선택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그날 한국은 열차가 아닌 믿음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음의 설계자였던 한 기술자와 그의 30년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기술보다 깊은 신뢰 그리고 사람을 향한 응원의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딜 무라토프입니다. 올해 52살 우즈베키스탄 국영철도청에서 30년째 기차를 만지고 있어요. 손끝으로 느끼는 금속의 온도, 볼트 하나하나의 조임 상태까지 제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는 말이 없었어요. 회의실 구석에 앉아서 또 다른 외국 기술 도입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우린 껍데기만 사오겠지. 속으로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저는 22살 청년이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에게 진짜 기술을 가르쳐주려 했어요. 볼트 하나 조이는 법부터 시작해서 왜 이 각도로 조여야 하는지까지 설명해 주셨죠. 기술은 나누는 거예요, 아들씨. 혼자 가지고 있으면 죽는 겁니다. 김 팀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분은 새벽까지 저와 함께 남아서 도면을 보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피곤한 기색도 없이 말이죠. 하지만 그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예산이 끊어지고 한국 기술자들은 떠났어요. 그 후로 저희는 계속 남의 기술에 의존해왔습니다. 스페인 것, 독일 것, 중국 것. 항상 완제품만 사와서 조립하고 고장나면 외국 기술자를 불러야 했죠. 저는 평생 조립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2000년대 초반 스페인 탈고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페인 기술자들은 저희를 단순 작업자로만 봤어요. 여기만 조이면 됩니다. 이건 만지지 마세요. 그런 말만 반복했죠. 기술 이전이라는 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저희는 모두 실직 위기에 몰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고속철도 입찰 관련 회의에서 모든 사람들이 외국 기술에만 관심을 보였어요. 스페인 탈고가 좋다더라. 기술력이 검증됐다더라.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30해 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입을 열어봤자 구식기술자의 투정이라는 소리만 들을 테니까요. 퇴근길에 게시판을 지나다가 눈에 띈 공고문 하나. 고속철 기술평가위원 공개 모집.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공고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침묵이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딸 딜로자에게 그 공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딜로자는 30살 교통청 미래인프라실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똑똑하고 냉정한 딸이 제 자랑이었는데 요즘엔 대화할 때마다 벽이 느껴집니다. 아빠, 평가위원회 지원하신다고요? 딜로자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어요. 스페인 탈고는 이미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금융 조건도 좋고 13년간 검증된 기술력이니까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젊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너는 몰라. 그때는 달랐어. 아빠. 딜로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는 30년 전이에요. 지금은 기술을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데이터와 실적으로 봐야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이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그 진심, 그 열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럼 뭘로 평가해요? 추억으로요?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빠 세대가 왜 항상 뒤처지는지 알아요?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딸이 저를 구식기술자로 본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더라고요. 30년 동안 저는 정말 뭘 했을까요? 다음 날 평가위원 지원서를 냈습니다.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일주일 후 연락이 왔어요. 합격이었습니다. 경력과 현장 경험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딜로자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제발 객관적으로 평가하세요. 개인 감정은 빼고요. 그래, 알겠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과연 제가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30년 전 그 기억들.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진심을 잊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철길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위로 어떤 기차가 달리게 될까요? 또다시 남의 기술로 만든 기차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차일까요? 평가위원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드디어 고속철 기술 발표회 날이 왔습니다. 타슈켄트 국제회의센터에는 각국 기술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스페인 탈고 팀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엘리케 로페즈 본부장을 비롯해서 모두 정장 차림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는 13년간 무사고 운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엘리케가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말했어요. 시속 350km, 유럽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죠.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를 가로지르는 탈고의 모습, 럭셔리한 내부, 정확한 운행 시간표,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다른 평가위원들도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국 팀 차례였어요. 김현우라는 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엘리케와 달리 소박한 차림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TX 이음 수석 엔지니어 김현우입니다. 그분이 인사하는 순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는 기술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김 팀장님이 하셨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기술은 나누는 거예요, 아들씨. 김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KTX 이음은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실에 맞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술이에요. 스크린에 나온 건 화려한 영상이 아니었어요. 한국 창원 공장에서 기술자들이 밤늦게 작업하는 모습, 사막 모래바람 테스트하는 장면, 혹한과 폭염 속에서도 달리는 기차, 진짜 현실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단순히 매뉴얼을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김현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모든 노하우를 공유하는 겁니다. 발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김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30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오신 한국 기술자들을 아시나요? 김현우가 눈을 반짝였어요. 물론이죠. 저도 그분들에게 배웠습니다. 혹시 김동철 팀장님 말씀하세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맞습니다. 김동철 팀장님. 그분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기술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올린 체념의 벽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달랐어요. 여전히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씨 맞죠? 김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김 팀장님이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우즈베키스탄에 정말 열심히 배우는 청년이 있다고. 30년 만에 누군가 제 이름을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실제 주행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스페인 탈고 시승이었어요. 마드리드에서 가져온 시험 차량이 타슈켄트 근교 직선 구간을 달렸습니다. 시속 300km입니다. 엘리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빨랐어요. 좌석도 푹신하고 내부도 고급스러웠습니다. 다른 평가위원들이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고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한국 KTX 이음 차례였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탈고보다 투박해 보였고 좌석도 단출했어요. 이게 경쟁이 될까? 속으로 생각했죠. 김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북부 산악 구간을 달려보겠습니다. 실제 운행 환경과 똑같은 조건이에요. 기차가 출발했어요. 처음엔 별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산길로 접어들면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급커브 구간에서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컵에 담긴 물이 출렁이지도 않더라고요. 저기 보세요. 김현우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3도 경사 구간입니다. 일반 기차로는 힘든 구간이죠. 기차는 거뜬히 오르막을 올라갔어요. 엔진 소리도 조용했고 진동도 없었습니다. 제가 30년간 기차를 만져온 경험으로 봐도 놀라운 안정성이었어요.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특유의 거친 바람 말이에요. 탈고 같았다면 속도를 줄여야 했을 텐데 KTX 이음은 그대로 달렸습니다. 필터링 시스템이 특별합니다. 김현우가 설명했어요. 사막 지역 운행을 위해 10년간 연구한 결과예요. 혹한 구간 테스트도 있었어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우즈베키스탄 겨울을 재현한 조건이었습니다. 다른 기차들은 보통 이런 날씨엔 운행을 중단하죠. 하지만 KTX 이음은 문제없이 달렸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정차 구간이었습니다. 시속 200km에서 완전 정지까지 정확히 예상 지점에 멈췄어요. 오차가 1m도 안 됐습니다. 이게 바로 실용성입니다. 김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화려한 스펙보다 실제 환경에서 안전하게 달리는 게 중요하죠. 시승을 마치고 내렸을 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차가 아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위해 만들어진 진짜 교통수단이었어요. 승강장에서 다른 평가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들 탈고의 화려함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기술은 화려함이 아니라 신뢰성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딜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오늘 정말 놀라운 걸 봤어. 또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거 아니죠?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니야. 이건 감정이 아니라 기술자의 눈으로 본 거야.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봤어. 최종 평가회의 날이었습니다. 엘리케가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13년간 누적 운행거리 500만 킬로미터, 무사고 기록 99.8%.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증된 기술의 힘입니다. 엘리케의 목소리에 여유가 흘렀어요. 한국은 고작 몇 년 전에 만든 신생기술 아닙니까? 다른 평가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로 보면 확실히 탈고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도 잠시 흔들렸어요. 과연 제가 맞는 걸까요? 그때 엘리케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우리의 제안서를 보시죠. 금융 조건도 매우 유리합니다. 계약서를 받아든 순간 제 눈이 한 줄에 멈췄어요.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및 현지화 프로그램은 본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전 그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똑같았어요. 결국 또 완제품만 사와서 조립하고 고장나면 스페인 기술자를 불러야 하는 거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 계약서 47페이지를 보시죠. 엘리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기술 이전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다시 속 빈 강정을 사는 겁니다. 아델씨. 사마르 의장이 말을 막으려 했어요. 개인 감정을 회의에 끌어들이지 마시오. 개인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3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스페인이 와서 기술 이전 없이 완제품만 팔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 속국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케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별도 협상 사항입니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들어 올렸어요.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제외 조항이라고. 그때 딜로자가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모두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딸아, 너도 이걸 봐. 내가 그렇게 믿었던 데이터와 조건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봐. 딜로자가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읽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엘리케가 변명했어요. 그건 표준 조항일 뿐입니다. 실제론, 표준 조항. 제가 웃었어요. 30년 동안 우리가 당한 게 바로 그 표준 조항 때문이에요. 김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기술자, 교육이 핵심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딜로자가 두 계약서를 비교해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숫자만 보고 판단했네요. 그날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진실을 드러낸 거니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퇴근길에 딸과 함께 걸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이란 게 단순히 완제품을 사오는 게 아니야.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딸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아빠. 한 달 후 저희 실사단이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딜로자도 함께 갔어요. 딸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만 그날 회의 이후로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김현우가 마중 나왔습니다. 아들씨 환영합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창원 공장이었어요. 공장 입구에서부터 놀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맞춤형 KTX 이음 개발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를 위해 따로 만들고 있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김현우가 웃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막기후, 산악지형, 모든 걸 고려해서 설계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한국 기술자들이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있었어요. 모래바람 시뮬레이터에서는 실제 우즈베키스탄 모래를 공수해와서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래는 부하라에서 가져온 거예요. 담당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입자 크기와 성분을 분석해서 필터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딜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나라 모래까지 연구하셨다고요? 기본이죠. 현지 환경을 모르면 제대로 된 기술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폭염 시뮬레이터도 있었어요.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우즈베키스탄 여름을 재현한 거였습니다. 반대편에는 영하 30도 혹한 시뮬레이터도 있었고요. 겨울철 카라칼팍스탄 지역 온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을 정말 연구했구나. 단순히 기차를 팔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기차를 만들려고 했구나. 중앙관제센터는 더 놀라웠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한국 전체 철도망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KTX가 지나가는 모든 구간, 승객수, 날씨 상황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사고 예방 시스템입니다. 관제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0.1초마다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하죠. 그때 한 기술자가 밤샘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뭔가 뿌듯해 보였습니다. 30년 전 김동철 팀장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김현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들씨, 김 팀장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기술자의 보람은 자신이 만든 것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걸 보는 거라고. 목이 메었어요.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 기숙사에서 딜로자와 이야기했어요. 딸아, 이제 알겠니? 이게 진짜 기술이야.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아빠 말이 맞았어요. 미안할 것 없어. 내가 데이터를 중시하는 것도 맞아. 하지만 데이터 뒤에 진심이 있어야 진짜 기술이 되는 거야. 그날 밤 김현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이건 철도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아들씨.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사이의 30년을 이어주는 신뢰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KTX가 밤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저 기차가 곧 우즈베키스탄을 달리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번엔 정말 우리 것이 되겠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실사단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최종 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만장일치로 한국 KTX 이음이 선정됐어요. 엘리케는 화가 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지만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사마르 의장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아들, 자네 덕분에 올바른 선택을 했네. 고맙소.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술자로서 봐야 할 걸 본 것뿐이에요. 계약 체결식 날, 김현우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기술자 3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6개월간 연수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아들씨가 연수단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이제 은퇴를 앞둔 늙은 기술자인데요. 아닙니다. 김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0년간 현장을 지켜온 분이세요. 젊은 기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딜로자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빠 하세요. 아빠가 해야 할 일이에요. 딸이 연수교육 총책임자로 함께 가겠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30년 만에 부녀가 같은 꿈을 꾸게 된 거니까요. 2달 후 저희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이번엔 연수단장으로서였습니다. 젊은 기술자들 30명과 함께 말이에요. 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3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연수는 KTX 조립 현장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운행할 실제 차량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연수생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나란히 서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 단장님, 젊은 연수생 하나가 다가왔어요. 정말 우리가 이 기술을 다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제가 그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30년 전 나도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 그때 한국 기술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기술은 나누는 거라고 했어. 마지막 조립식 날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운행할 첫 번째 KTX 이음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수생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마지막 볼트를 조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오래된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김동철 팀장님이 제게 주셨던 기술 노트였어요. 그동안 보물처럼 간직해왔던 거였습니다. 김현우에게 그 노트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 우린 빚을 다 갚았습니다. 김현우가 노트를 받아들더니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김동철 팀장님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기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노트는 아들씨 것입니다. 김현우가 다시 저에게 건네줬어요. 이제 우즈베키스탄 후배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날 밤 딜로자와 함께 기숙사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정말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제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새 역사를 써보자. 30년 전 받았던 기술이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순환하는 거였습니다. 받은 것을 다시 나누고 그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만들어내는, 이게 진짜 기술 이전이구나 싶었어요. 연수생들이 아래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이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면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 손으로 우리 철도를 만들어가는 시작 말입니다. 6개월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KTX 이음이 우즈베키스탄 실크로드 구간을 달리기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 현대의 철마가 달리게 된 거죠. 첫 운행 당일 저는 중앙관제실에 있었어요. 딜로자와 함께 스크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운행팀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직접 운전하고 직접 관제하는 고속철도가 실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속도 시속 200km,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연수를 받고 돌아온 젊은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그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첫 주엔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정말 우리가 만든 기차냐? 외국 기술자 없이도 되는 거냐?
그런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기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시 운행, 안전한 운행, 편안한 승차감, 모든 게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시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들씨, 어제 사마르칸트 다녀왔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우리 기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우리 기차라는 말이 제일 좋았어요. 정말 우리 것이 된 거니까요. 겨울이 왔을 때도 문제 없었어요. 영하 25도 혹한에도 정상 운행했습니다. 여름 모래바람에도 끄떡없었고요.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위해 만든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작년 말 저는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32년간의 기술자 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된 거죠. 마지막 근무일 정비소에서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 형님이 없으면 어떡해요? 젊은 정비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할 게 뭐 있어?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가 이제 진짜 기술자들이잖아. 한국에서 배운 것도 있고 현장에서 쌓은 경험도 있고. 딜로자가 정비소로 찾아왔어요. 이제 교통청 미래인프라실 실장이 된 딸이었습니다. 아빠,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어요. 마지막이 아니야. 제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KTX 이음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석양을 받으며 달리는 기차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승객들의 얼굴도 편안해 보였고요. 딸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빠 덕분에 우즈베키스탄이 달라졌어요. 내가 한 게 뭐 있어. 그냥 기술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기술은 세워진 게 아니라 나눠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아빠가 저한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서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김동철 팀장님이 제게 했던 말씀들, 그때 받았던 기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오늘 젊은 기술자들에게 전해준 마음. 기차 기적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우즈베키스탄을 가로지르는 KTX 이음의 소리였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기차가 우리 땅을 달리고 있었어요. 30년 전 한국 기술자들이 심어준 씨앗이 결국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다시 새로운 씨앗이 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진짜 기술 이전의 의미구나 싶었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은퇴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젊은 기술자들이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나라에, 또 다른 젊은 기술자에게 이 마음이 전해질 테니까요. 기술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던 김 팀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나누고 또 나누어야 살아있는 거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의 대지는 이제 한국의 기술과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철도 위에 놓인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기술은 건물을 짓고 신뢰는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는 30년을 버텨낸 한 기술자의 작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철학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